안녕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일을 못하겠어요. 딱 점심 먹고는 잠깐 밖에 나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열기 사우나 수준입니다. 오늘은 잠깐 일요일인데 문득 생각했던 것이 뭐냐, 책들을 가끔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너무 많은 책을 읽는 것도 피곤한 일이지만 몇 가지 자기한테 영감을 줄 수 있는 책들은 좋은 생각의 길라잡이가 됩니다. 나신 니콜라스 탈레프가 쓴 그 행운에 속지 마라는 책이 이게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이번에 또 새로 신간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알보면 이 아랍권에 보면 이 사람 아랍 사람인데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안 알려져서 그러는데 과거 역사를 봐도 우리 과거 헤브라이즘 우리 뭐 서양의 문명을 보면은 그리스 헬레니즘에 대한 것들이 주로 강한 줄을 아는데 그거는 기원 한 1000년 전밖에 소급을 안 하고요. 1000년 이하 기원 한 2, 3천년 소급하는 문화가 헤브라이즘 및 아랍권의 문화예요. 뭐 구약 성서의 역사도 그렇고요. 물론 이집트도 문명인데 이집트는 조금 너무 이집트가 3000년을 번성할 수 있었던 게 농업의 풍년이었잖아요. 나라가 계속 그런 제한을 국민들한테 줬기 때문에 뭐 이집트가 뭐 노예제로 운영됐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다수의 국민들, 그러니까 그 서민들이 충분한 재화를 얻어서 농산물을 잉여 생산물을 창고에 쌓고 365일 풍족하게 먹을 수 있어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 통치 철학은 이집트의 문명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신화에 의존하고, 그렇죠? 합리적인 통치적인 철학을 가져서 냈던 것들이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바빌론에. 일단은 뭐 각설하고 우리가 행운을 믿지 마라. 믿지 마라. 개인적으로 뭐 안 믿으시는 분도 있어요. 믿지 않은 거야 뭐 개인적 자유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좀 더 완곡하게 얘기해서 속지 마라. 그러니까 행운을 속지 마라. 그건 누군가 우리한테 끊임없이 행운을 믿기로 해서 속이는 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속지 마라라는 완곡한 표현을 썼습니다. 나심 니콜라스 탈레프라는 분은 행운에 속지 마라. 그러니까 누군가는 끊임없이 우리를 행운을 믿기로 속이려고 하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로또 있잖아요, 로또. 로또 가지고 올해로 한 10년 넘었지 않아요? 800회 됐는데, 800회 넘었는데. 로또. 물론 이건 뭐 들어가는 그 기대 가치에 대해서 비해서 들어가는 돈이 뭐 적게 투자하신 분도 한 뭐 5천원, 만원. 그러니까 내가 만원씩 로또를 800회 이상 꾸준히 샀다. 그러면 얼마? 한 800만원 되죠. 근데 내가 그한 로또로 인해서 뭐 이득을 얻은 게 얼마나 될까요? 100만원이 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국가가 조장하고 있어요. 국가가 노무현 때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마.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투기 대표적인 게 아파트, 땅 투기. 이런 것들 사놓으면 운 좋게 아무런 개인적 노력과 이런 뭐 시간적인 축적의 결과가 없이 사놓으면 운 좋게 우리가 운칠기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사회가 이렇게 되면 서글픈 거예요. 운에 의존하면은 로또 확률이 800만 분의 1이잖아요. 뭐 매달 나와요. 매주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살라고요? 우리 생태계는 운 좋은 사람 몇 사람만이 살아남아서는 유지가 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가 지향하면 안 돼요. 무조건 다 근절시켜야 됩니다. 진짜 올바른 국가면. 투기를 조장하고 투기나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그 막스의 그 자본론을 보면 진정한 가치는 자연에 대한 어떤 물질을 자연이 주는 물질을
인간의 노동으로 가공해서 만들어진 결과의 상품이 만들어질 때, 그리고 이것이 소비자에게 팔려 나갈 때 가치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노동의 가치, 지난번에 뭐 10,000원 임금 얘기했지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이 가치를 적어도 4배 이상 더 일하기 때문에 잉여 가치가 생겨서 잉여 가치가 자본가들에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원칙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거 외에, 그러니까 금융 대표적인 게 이자죠. 이자 받고 이런 것들은 가치의 생산에 GDP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거 시대에는 근절한 국가도 있어요. 이자 절대 못 받고 금융 사기치지 말라. 그런데 오늘날 뭐 2000년대 금융 위기 나기 전에 그 유동성이 뭐 90년대부터 풀려서 2000년대 아주 피크를 이뤘죠. 가치를 뻥튀기 하고 행운을 누구나 쫓게 만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새끼 밥 먹고 살고 자고 하는 것들은 행운에 의존할 수가 없죠. 우연히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어우 오늘은 운이 좋아서 아침밥을 3끼를 먹었네? 그게 될 수가 없잖아요. 한 끼. 그 질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우 내가 오늘 운이 좋아서 잠을 12시간 잤네? 그렇게 살 수도 없잖아요. 그런 이제 일반적인 보편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이런 보편성과 개별성, 다양성, 이거에 분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인류의 공통성 속에서 기본적인 사회는 운영됩니다. 그렇지만 개개인의 다양성과 개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기본적으로 나오는 음식에 있어서 향신료나 조미료 같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기본적인 음식 재료에 있는 거죠.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이런 것들은 이런 경제적인 거 외에도 보면은 우리 보면은 진화 생물학, 물리학 법칙에서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운을 가지고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진화론이죠. 진화론. 그냥 저절로 물질이 믹싱돼서 생명이 태어났다. 와, 요즘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어디 뭐 우주에서 날라온 운석에 DNA 뭐가 있었다. 말이 안 되죠. 저도 뭐 생물학을 연구했지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럼 오늘날 이렇게 우연으로 만들어지는 뭐 몇 억분의 몇십억 분의 일의 확률을 왜 인위적으로 못 만듭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유전학의 생명공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진짜 살아있는 단세포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 인간이? 인간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저는 신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보다 뛰어난, 그러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패를 거듭해서 우리를 만들어낸, 이 세상을 만들어낸 신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랑 다른 존재.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우연에 의해서 그렇게 쉽게 만들어진 게 생명이라면은 오늘날 못 고칠 생명이 없고 죽을 사람이 없죠. 좀 하나 뭐 암메바 같은 단세포 하나도 인간이 못 만들어냈어요. 죽은 정자나 난자 단세포죠? 살려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물학도 그렇고 의학도 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물리학, 전체 물리학은 어떻습니까? 뭐 가만히 어느 날 빵 터져갖고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게 설명을 하려니까 역사 뭐 시간을 뻥튀기 하죠. 뭐 1억 년에서 40억 년, 우주의 역사는 60억 년이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날 딱 아침에 일어나니까 내 앞에 100층짜리 초고층 건물이 딱 서 있어요. 그럼 이게 저절로 생겼다고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100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재와 인간의 노력과 연구와 설계와 시행착오와 사람들이 죽어나가겠어요.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걸 또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과 노력과 인력이 듭니까? 세상이 이런 겁니다. 행운이 없어요. 그걸 엔트로피 법칙에서도 설명됩니다. 우리가 이만한 상자가 있어요. 이런 상자
안에 딱 경막을 하나 딱 해놓고,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여기 보면은 우리 보이지 않는 기체가 있겠죠. 질소, 뭐 산소가 주고 이산화탄소 조금 있고, 막 흔들어요. 흔들었다가 가운데 순간 딱 닫았을 때 모든 기체 분자가 나 원자가 한쪽으로 쏠려 모일 확률, 그 다음 여기는 상대적으로 진공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확률 계산해요. 죽었다 깨나도 이런, 뭐 확률상은 가능한데 죽었다 깨나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무수한 입자들이 뭐 10에 00000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우주의 역사가 시작된 거에 뭐 몇천만 배 지나는 시간이 흘러도, 통계를 돌려도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그런 거는 물리학적으로 제로라고 하죠.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는 거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능과 불가능을 개인적으로 얼마나 척도를 주십니까? 운칠기삼입니까? 운이 7이고 뭐 노력이 3입니까? 그럼 우리 인류사의, 인간사의 분포들을 보시면 알아요. 10명 중에 성공한 사람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1명, 2명이에요. 나머지 8명. 그 중에서 한 4명은 그냥 사는 거고, 에버리지. 나머지 5명은 하층민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뭐 자본주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인간의 구성에, 그럼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럼 과연 부자들, 뭐 부자라도 반드시 성공한 자라고 볼 수 없죠. 부자들의 성공은 운이었을까요? 아니면 피나는 개인적인 노력과 그것을 경험의 축적과 쌓아 올린 재화의 오랜 시간의 결과물이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셔야 돼요. 인생에 대한, 그 다음에 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치 척도를, 운이 아니라, 운은 그냥 따라오면 좋은 거지만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 대신 주어진 거에 꾸준하게 노력하고 그 결과물을 축적해서 잘못된 거는 개선하고 꾸준히 일하고 노력한 자가 뭐 짧은 시간, 그러니까 운을 바란 사람은 너무 단기간에 뭔가를 쇼 붙이려고 그래요. 근데 여지껏 살아오셨지만 단기간에 쇼 붙여갖고 지속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뭐 치킨집, 요즘 치킨집 너무 많죠. 근데 치킨집이 뭐 진짜 많아요, 한집거든. 근데 잘 되는 집이 있어요. 잘 되는 집이 한 10% 돼요. 이 집의 비결은 뭘까요? 그 나머지 안 되는, 그리고 절반 이하는 거의 폐업 직전. 차이가 뭘까요? 같은 규모고 같은 닭을 쓰는데 뭘까요? 잘 되는 집은 잘 되만 누워가지고 좋은 닭을 선별하고 튀기는 거 연구하고 잘못된 것도 손님의 서비스, 손님들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거의 결과물이에요. 그 다음에 손님을 대하는 주인의 인성, 경영, 이런 것들을 꾸준히 생각하고, 아 이게 안 먹힌다 싶으면은 바꾸셔야죠. 뭐든 인간은 상당히 보면은 이 그 못된 당나귀 엉덩이 뿔난다고 그런 고집이 있습니다. 20대, 30대, 40 중반에 들어와서, 40대 적어도 중반에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 아 이게 세상에 막 부딪히고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고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된다면은 본인이 문제인 거예요. 본인을 바꾸셔야 돼요. 뭐 내가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생각했던 것들, 그 다음 처세술, 인생관, 가치관들이 이 세상에 안 먹힌다는 거는 세상을 굴러가는데 많은 고민과 성찰을 하셔야 되고 반성을 하셔야 되고 스스로 인생을 개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운에, 우리 보면 어디 조그만 모임 가도 경품을 해요. 우리 학회 가고 이러면은 그 인간들 끝까지 잡아놓으려고 뒤에 경품 추첨을 해요.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는 진짜 수준 낮은 거 아닙니까? 경품을 해갖고 뭐 경품이라 다 우리 뭐 회비로 한 거지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항상 365일 하루 24시간 꾸준하게 그럼 우리가 숨을 웃기잖아. 우리 심장에 분당 얼마 뜁니까? 응? 운동 빡세게 할 때 200개 이상도 뛰어요. 그렇지만 뭐 에버리지로 한 뭐 2, 30회 뛴다고 봅시다. 숨은 몇 번씩 가 하루 1분에? 하루에 총 몇 번씩 가? 꾸준히 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삶이라는 게 영성증에 있는 거지 그렇게 단기가 한순간에 뻥 하고 운에 의해서 퍽 터트려 갖고 그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제관, 가치관 사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어떤 모임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지속적으로 그 사람과 컨택한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이 제일 친한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깐난이 때부터 기저귀 가고 전맥했던 그 친밀감의 결과예요.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어? 가족들, 친구들 있죠. 친구도 보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리고 잘 몰랐던 나도 뭐 꾸준히 친구를 사귀고 하니까 잘 몰랐던 타인에 대해서 경계심 가져야죠. 모르잖아 이 사람의 너와 나와 쌓여진 축척물이 없는데 너를 어떻게 믿어요 내가? 응? 쉽게 믿습니까? 그거는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것도 통밥 찍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부모로서 나는 어떤 뭐 운에 기대하고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기대하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자식들한테는 그런 운을 기대하라고 합니까? 따져놓고 뭐 교육 할 때 자녀들한테? 네? 자녀들한테는 어떡합니까? 꾸준히 노력하라. 실수를 반복되더라도 개선할 수 노력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 아빠가 이렇게 살아왔더니 운에 기대해서 사는 거는 너무나 확률도 희박하고 내 삶의 양질의 서포트가 안 되더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 자식들한테 그렇게 안 가르쳐. 내가 우리 딸들한테 기준이 있어요. 우리 딸들이 공부를 꽤 하는데 딱 수학은 100점 맞으면 100만원 줘요. 딱 얄짤없이 현찰 100만원. 나머지 과목들 100점 맞으면은 5만원씩 줘요. 그러면 뭐 5과목 받으면은 뭐 이렇게 되죠. 근데 수학도 100점 맞기 꽤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 큰딸 같은 경우도 수학 100점을 몇 번 못 맞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강조하는 수학 100점을 맞아라. 네? 수학을 100점을 맞으려면은 뭐 20문항 뭐 요즘 우리 때가 다 찍는 객관식이었지만 객관식을 찍어도 100점 맞기가 쉽습니까? 한두 개 모르는 거 찍었다고 100점. 요즘 서술시킬 수 있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그럼 얼마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근데 이번에 우리 둘째 딸이 딱 공약 내걸자마자 그냥 단박에 100점 맞아와서 바로 100만원 줬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야, 100점 받기 쉽지 않았을 텐데 문제 한 1000개 풀었나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냥 지나가면서 당연히 1000개는 넘었죠. 1000번의 문제를 풀어야지 수학 고 챕터에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꾸준한 노력과 연구와 실패를 틀린 문제 또 고치고 또 풀어보고 이런 결과물이 돼야지 인생의 100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한 과목도 그런데 인생의 100점 맞기 쉽습니까? 다양한 분야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변치 않은 진리는 뭡니까? 결국 인생은 행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랑하는 사람, 결혼하는 사람 우연적으로 어떻게 너와 나는 운명이야 숙명이야 그래서 결혼들을 해요? 근데 뭐 죽을 때까지 잘 해로하고 삽니까? 안 그렇잖아요. 인생은 실전이잖아요. 실전이란 뭡니까? 결혼한 순간부터 둘이 맞춰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축적을 하는 겁니다. 서로 간의 생활을. 안 맞죠? 과거에 같이 살아왔던 사람하고 우리 형제나 부모처럼 20, 30년 축적해온 그런 시간도 없으니까. 결혼하면서부터 연애 시간이야 뭐 좋을 때 콩깍지 꼈을 때니까 그렇지만 그럼 결혼하면 계속 싸워요. 서로 가치관이 다르구나. 너와 나의 가정환경, 부모의 교육
약간 다르구나. 그렇지만 인간 동질성은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서로 간에 부부 간에 축척물이 좋은 결과를 쌓이지 않고서는 뭐 행운에 의해서 결혼을 했을지언정 운에 의해서 이걸 유지하는 거는 끊임없는 노력과 결과의 축척물의 결과라는 거. 이것이 좋게 판명되면 계속 사는 거고 나쁘면은 이혼하고 사는 거고 이런 거 아닙니까? 사람과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 친구랑 10년 지기야, 20년, 3년, 30년 지기야. 이 친구가 꾸준히 서로 간에 교환할 수 있는 축척물의 결과의 문제예요. 아, 얘는 보면 그냥 좋아. 아, 이러면 좋은. 그때 한때죠, 술 기운에. 영원히 좋은 친구가 있을까요? 나한테 끊임없이 도움이 되거나 좋은 얘기를 해준 친구가 계속적으로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생각해 볼 만한 거. 뭐 이 책을 사서 읽고 싶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에서 이런 책을 쓸만한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갑니다. 행운을 믿지 마라에 넘어서서 행운에 속지 마라. 그러니까 누가 나를 행운을 믿기로 속이려고 한다는. TV 보면 나오잖아요, 맨날. 뭐 홈쇼핑 보면 뭐 자동차 렌탈, 장기 렌탈 대여, 경품 벤츠 딱. 그 누가 만나요? 그래서 날 속이려고 하잖아요. 행운으로 속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계약 기간 동안 끊임없이 월 렌탈료를 내는 건 납니다. 꾸준하게 축적돼요. 그러니까 그 렌트 회사는 끊임없이 그 고객들의 행운으로 속여서 끊임없이 매달 축척물을 받아요. 그 사람이 승자인 거예요. 인생 그렇습니다. 사람들 간의 비즈니스와 이것도 마찬가지. 사람들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국가 구조도 그랬지만 조그만 동호회도 마찬가지예요. 딱 처음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친목질 많이 해요. 친한 척. 와, 이건 부모 형제보다 더 친하고 뭐 매일 보니까 자주. 그렇지만 그렇습니까? 서서히 어떻게 보면 그쪽에 주류나 기존에 예전부터 해왔던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죠. 그리고 자기의 틀 안에 못 들어오면 얘는 왕따예요. 그러나 뭐 기존의 어떤 물론 관행이라는 걸 얘기해서 관행이라고 하죠. 관행이 편하죠, 솔직히. 당분간은 한동안은 편합니다, 관행이라는 거. 그렇지만 영원히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틀이 바뀌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틀을 바꿔야 돼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한 조직도. 근데 이 관행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하려고 그래요. 10년, 20년, 30년 계속 하려고. 이건 관행이야. 네? 국회 특활비 같은 것도 관행이잖아요. 그거 한 수십 년, 반세기 넘게. 관행입니까, 과연? 국민들이 이걸 이해합니까, 이 시대에? 니네들은 뭔데 월급도 세비도 그렇게 많이 받아가면서 또 따로 챙기네? 도둑놈들이잖아, 어떻게 보면. 관행입니까? 우리 기문사 사태도 그렇게 되면은 계엄령에 대한 프로젝트를 짜는 게 관행이에요? 반영핵이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은 당신을 속이려고 해요. 행운을 믿기로 관행이나 뭐 기존에 있던 기득권에 따르라, 대세에 따르라는 걸로 당신을 속이려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물론 거기서 단물을 빠는 자는 항상 10%, 열에 한 놈밖에 안 돼요. 나머지 9놈은 그 단물을 행운이나 뭘로 불로소득으로 빠는 자를 서포트하는 속된 말로 노예입니다. 노예 생활을 탈피하려면 이놈부터 제거해야 돼요. 쉽지는 않죠. 감사합니다.